자, 그래서 이어서 네. 토트넘이 어찌됐건 꾸역꾸역 그래도 승점을 챙기다가 위기예요. 이제 지기 시작했거든. 그렇죠. 승리가 없는 게 약간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안타깝습니다만 어제 벤트론의 코치가 또 사망을 해서 팀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일 텐데 네. 과연 이 콘테 감독이 변화를 줄 것인가, 그 점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스포르팅전을 기점으로 그렇죠. 성적이 좀 달라졌죠. 성적이 초반에는 사실은 5승 2무였어요. 네네. 7경기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콘테 감독이 경기력이 뭐 답답하다 뭐 이런 비판을 들었지만 결국 리그에서 계속 상위권이었고 지금도 상위권에 있잖아요.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승점 벌어주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감독한테 뭐 비판을 할 수 있어도 경기력적인 비판을 할 수 있어도 이제 경기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못했거든요. 안 지니까. 근데 최근에 스포르팅전부터 스포르팅 패배. 이제 레스터 그렇죠. 시티전은 그 다음 경기 이기긴 했지만 그 다음에 북런던 패배. 네네. 프랑크푸르트 무승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최근 4경기만 보면 1승 1무 2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경기력에 더해서 성적도 안 나온다. 네네. 이러면 진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반에는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됐건 성적을 내왔고 그러면서 이제 히살롱송과 페리시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꾸역꾸역 좀 승점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꾸역승이 정말 지지 않는 팀으로 가고 늘 이기다가 가끔 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나와야지 매 경기가 꾸역승으로 가는 것도 안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꾸역승이라는 게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강팀이 성적을 기록할 때 매우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강팀 입장에서는 38라운드를 모두 다 지배하면서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진짜 뭐, 안 되는 경기도 있고. 뭐 그 시즌에 정말 엄청난 팀이 아닌 이상 중간에 분명히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 안 되는 날에 그럴 때 꾸역승이 나오면서 성적을 유지한다. 아, 그렇죠. 중요하죠. 결과는 어쨌든 챙긴다. 이게 이제 꾸역승의 사실은 기본 뭔가 명제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콘테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시즌 초반에 5승 2무를 했지만 이 5승 2무 중에 대부분의 경기가 꾸역승이었습니다. 맞아요. 혹은 꾸역 무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모든 경기가 지금 최근에 꾸역승하고 무승부 기록하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패배를 하고 하니까 사실은 이 꾸역승도 중간중간 필요할 때 나와야지. 아, 그럼요. 그래야 이제 뭐 우승을 하거나 시즌 마지막에 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이렇게 모든 경기를 꾸역승으로 가져가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팀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길 경기는 당연히 잡아주고 좀 어려운 상황이나 좀 강팀을 만날 때 꾸역꾸역 좀 승점을 챙기는 게 그게 강팀의 조건인데 그렇죠. 이 콘테의 토트넘은 지금 초반부터 계속 꾸역승으로 지금 승점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에 조금 더 좋은 성적, 그러니까 4위가 아니라 4위 이상을 노리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저 지금 나와 있는 히샬리송과 페리시치를 영입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꾸역승을 지난 시즌의 경기력에 꾸역승까지 추가해서 결과를 더 챙기겠다. 그렇죠. 이런 의도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꾸역승을 위해서 이제 페리시치와 히샬리송이 5승 2무를 할 때까지는 분명히 잘해준 것들이 꽤나 있죠. 뭐 페리시치도 득점이나 어시스트하면서 분명히 승리를 가져오는데 기여를 했고 압박도 해주고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뭐 마르세유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오기도 했고 팀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를 데려온 이유는 페리시치의 크로스, 히샬리송의 반대편에서의 헤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케인도 있고 히샬리송도 있으니까 박스 안에서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지금 노린 영입이었어요. 이 영입들이 애초에. 근데 아쉬운 건 이 두 선수가 그러니까 원래의 경기력에 꾸역승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의 경기력은 안 좋아지고. 왜냐하면 이 두 선수와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꾸역승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기존에 잘했던 것도 약간 조금 답답해지는 그런 흐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콘테 감독이 그렇다면 이러한 시즌 플랜, 사실은 자기가 그 프리시즌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플랜인 거잖아요. 페리치랑 히샬리송을 활용한 이런 플레이들이. 근데 콘테 감독이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올 때 변화를 주는 타이밍이 매우 늦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이제 뭐 매번 전해드립니다만 좀 보수적이고 맞아요. 변화를 좀 주지 않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뭐 콘테 감독이 인터밀란을 이끌고 우승했던 시절 그때도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에서 4위를 했어요. 꼴등을 했고 꼴등을 한 데다가 사실은 경기력도 매우 안 좋았고 그 당시에 리그에서의 경기력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경기 결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콘테 감독이 비판을 많이 받다가 1월쯤, 2월쯤 되면서 조금씩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를 준 겁니까? 경기력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네. 여기서 왔던 변화가 원래 왼쪽 윙백에 애슐리 영이 뛰었어요. 네네. 애슐리 영이 이제 오른발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가 많았는데 원래 페리시치가 콘테 감독 밑에서 적응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후반기가 되면서 페리시치랑 조금 이제 페리시치가 살아났구나. 콘테 감독의 전술에 적응을 한 거예요. 예. 페리시치가 그래서 그때부터 좀 살아났고 여기에 대해서 중원에는 에릭센. 에릭센도 콘테 감독 밑에서 잘했던 시간이 반 시즌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기 때 잘 못하고 후반기 들어서 조금씩 적응하면서 잘했던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요 페리시치와 에릭센 당시에 이제 인터밀란에서 뛰던 선수들이 후반기에 조금씩 콘테 감독의 전술에 적응하면서 네네. 갑자기 인터밀란 상승세를 탔고 그러면서 이제 우승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전술 변화나 이런 이제 그 타이밍을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 콘테 감독이 좀 늦는 편이죠. 예. 사실은 그 뭐 인터밀란을 생각을 해봐도 12월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까지 완전히 좀 망치고 네네. 그 다음부터 조금씩 경기력이 좋아지면서 이제 우승을 한 거니까 물론 우승이긴 했지만 전술 변화가 매우 늦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도 좀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 이 답답한 경기력을 한 12월, 1월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봤으면 뭐 좋겠지만 토트넘 팬분들 입장에서는 네네네. 콘테 감독의 성향을 봤을 때 지금 3-4-3을 계속 끌고 나갈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라는 게 좀 이제 아쉬운 거죠. 어떤 큰 틀에서 3-5-2로 빠르게 바꾸는 게 아니라 좀 고집스럽게 3-4-3으로 좀 밀고 갈 가능성이 크다. 뭐 3-4-3이든 3-5이든 네네. 아니면 뭐 선수를 바꾸든 뭐 예를 들면 뭐 페리치 대신에 세세뇽이 나온다든가 네네. 아니면 오른쪽 윙백에 에메르송이 아니라 스펜스를 써본다든가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이제는 비수마를 한번 써본다든가 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 3-5-2 전형을 써본다든가 이런 것처럼 콘테 감독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전술적인 부분도 있고 네네. 선수에 대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콘테 감독이 그거를 빠르게 주는 감독이 아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토트넘 팬분들의 입장들은 뭐냐면 아니 그래 3-5-2를 맨날 쓸 수는 없다. 3-4-3 쓰다가 그래도 경기가 좀 답답하거나 안 될 때는 좀 손흥민을 높게 쓰는 3-5-2로 한번 좀 바꿔서 경기가 너무 안 되니까 그런 좀 바꾼 그리고 선수들 어떤 교체 네. 이런 거를 조금 가끔씩 보여달라 이거거든요. 사실 클루셉스키가 부상을 당하고 있다면 네네. 3-5-2 정도 괜찮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교체로 들어올 선수가 지금 없으니까 네네. 모우라도 부상이고 하니까 브라이언 힐이 지난 경기에서 들어와서 너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3-4-3을 무리하게 쓰지 말고 네. 중원에 지금 뭐 중원이 3-5-2를 쓰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선수의 지금 스쿼드가 비수마, 호이베르, 벤탄쿠르, 이제 스킵 네네. 여기에 대해 파페사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 미드필더 라인은 세 자리인데 백업 자원 중에 그래도 이제 좀 주전급인 선수는 스킵 한 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전형을 길게 끌고 나가기가 좀 힘들죠. 이제 그런 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안 되면 한번 해봐야 된다. 그 지점이야. 그 지점. 그러니까 뭐 3-5-2를 계속 주구장창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면 그 레스터 시티전에 어찌됐건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해서 승리를 좀 따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때 한번 좀 바꿔보는 게 어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3-5-2를 쓴다면 이제 좋은 점은 뭐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그 숫자가 늘어난다. 네네. 그리고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앞에서 뛴다. 그렇죠. 위치가 올라간다. 요런 건데 물론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3-4-3을 썼을 때 좋은 거는 브라이튼이 결국엔 3백이거든요. 공격할 땐 3백이에요. 근데 토트넘이 3톱이니까 브라이튼에게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토트넘, 뭐 케인이 살리송이니까. 네네. 이제 그래서 3-4-3이 아니라 3-5-1을 쓰게 되면 공격수가 한 명 줄어드니까 특히나 한쪽엔 케인이고 한쪽엔 손흥민일 텐데 케인이 공간 침투를 못하다 보니까 손흥민이 뛰어갈 때 토트넘이 보내줄 수 있는 패스의 방향은 손흥민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자기에게 압박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혹시나. 그러니까 3-5-2도 이제 완벽한 정답은 그렇죠. 아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 3-5-2 전형이 나오게 되면 페리치의 역할이 바뀌거나 페리치가 세센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3-5-2 전형을 썼을 때 인터밀란에서 페리치가 3-5-2 전형에서 잘했으니까 그런 걸 좀 기대를 아마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그때 3-5-2 전형을 썼을 때는 페리치가 올라가서 중앙에 있는 라우타로와 루카쿠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형태였죠. 근데 지금 토트넘이 3-5-2를 쓴다면
최전방에 히샬리송을 빼고 중앙 미드필더 늘린다. 네. 요게 되는 건데 그러면 페리치가 올라왔을 때 크로스를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 보내줄 수 있는 선수가 네. 케인 한 명이에요. 손흥민 그렇죠. 선수는 그런 플레이가 네,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 페리치가 3-5-2 전형을 쓰게 되면 페리치가 롱크로스를 올려주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그렇죠. 않죠. 그걸 뭐 받아먹고 득점으로 연결해줘야 되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3-5-2 전형을 쓰게 되면 세센용이 나올 가능성도 꽤나 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브라이튼전을 앞두고 있는 토트넘이고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3-4-3으로 나오겠죠? 그거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는 없긴 하지만 뭐 3-4-3을 많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이 지금 3백을 쓰고 있으니까 네네. 브라이튼의 3백에 좀 부담을 주는 형태가 콘테 감독이 조금 더 스타일이고 그러면 한 3-4-3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3-5-2를 한 번 정도는 그렇죠, 쓰는 거죠. 모험까지는 해줘야 예. 그래야 콘테 감독이 좀 뭔가 전술 변화를 했다는 그런 표시가 날 텐데 네네. 계속 지금 좀 복부 명단이죠. 아 그렇습니다. 북런던 더비 명단하고 챔피언스리그 프랑크푸르트전하고 명단이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콘테 감독이 조금 더 전술적인 변화가 과감하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어떤 전술의 변화를 이번 경기에서 가져올지 네 그것도 지켜보는 것도 재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소식도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